외진 들판 한가운데 핏덩이가 되어 의식을 잃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달빛이 그의 상처난 등줄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를 헤매며 어스름한 빛을 뿌리던 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조선 땅 천지에 도적대가 들끓고 굶주린 백성들이 온 마을을 떠돌아 다니는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내의 눈에는 희미하게 저 멀리서 홀로 걸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아리따운 젊은 과부 월심이었습니다. 월심은 시장에서 일감을 가지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죽어가는 허름한 모습의 노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과부와 노비는 대체 어떤 운명으로 엮였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조선 땅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왜적들이 휩쓸고 간 자리엔 굶주림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산간 오지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관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도적대들이 횡행했고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월심이 살고 있는 곳은 한양에서 십리나 떨어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쟁 중에 죽고 난 후 혼자서 조그만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월심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찢어지고 허물어진 벽은 바람이 스며들어 추위를 막기도 어려웠습니다. 월심은 이 낡고 초라한 집이라도 세상 전부를 가지고 있는 듯 안락했습니다. 신령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도 이 한 몸 의탁하겠나이다. 월심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월심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젊은 과부라는 것 자체가 온갖 소문의 대상이 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월심은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월심은 상민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혼자가 되자 시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돌고 떠돌던 월심은 제 한 몸 누일 곳을 찾아 산골에 들어와 혼자 살게 된 것입니다. 혼자 지낸 지 벌써 3년, 참 길고도 짧은 세월이구나. 월심은 아침마다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으며 매일 며칠이 지났는지 세고 있었습니다. 25 어린 나이로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에는 벌써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밭에 콩과 조를 심어 가끔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사대부지 바느질 일을 하거나 주막 일을 돕기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월심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칠복은 27살의 노비였습니다. 노비로 팔려간 집주인의 폭력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또 게으름을 피우느냐? 백정시장에 넘기기 전에 똑바로 못하겠느냐? 매일같이 듣는 욕설과 매질. 칠복의 등과 어깨엔 멍과 핏자국이 끊이질 않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주인이 칠복을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과 몽둥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반죽음 상태로 마당에 널브러졌지만 그 어떤 노비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악몽 같은 밤, 이번 생은 여기서 끝이 났구나 하며 기절을 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던 칠복이는 새벽 무렵 눈을 뜨게 됩니다.
아직 죽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든 칠복은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개되지만도 못한 팔자라면 세상 끝까지 도망가자. 그리하여 칠복은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몰래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고 다 죽어가는 채로 들판에서 월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월심이 칠복을 집으로 데려온 건 순간의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눕혀놓고 보니 큰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덜컥 두려웠습니다. 월심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처투성인 칠복을 다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숨겨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걱정으로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칠복을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이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요? 깨어나셨소. 들판에 쓰러져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오? 칠복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상처가 심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맙소이다. 하지만 나는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하오. 추노꾼들이 뒤쫓고 있을 것인데 위험해질 수 있소.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나서시려 하는 것이오? 여긴 산골 깊은 곳이라 쉽게 찾지는 못할 것이니 몸을 추스릴 때까진 여기 있으시오. 월심의 만류에도 칠복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칠복을 월심은 안타까운 마음에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경계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조금씩 나으면서 칠복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전달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월심의 집을 둘러보니 낡고 오래되어 비바람을 다 맞을 만큼 훼손이 심했습니다. 월심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집안일들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붕 새는 곳을 내가 손봐드리겠소. 아니요, 괜찮소. 지금껏 잘 지내와서 불편하지 않으니 몸도 성하지 않는데 일은 하지 마시오. 죽어가는 나를 살렸는데 이 은혜를 갚지 않고는 내 마음이 편치 않소이다. 칠복은 지붕 위에 올라가 낡은 짚을 엮어 꼼꼼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월심은 그런 칠복의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마음을 받게 되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설레임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참 듬직한 사람이로구나. 월심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고 그런 월심을 칠복이 내려다보며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보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며 칠복이 말했습니다. 나 같은 천한 놈을 거두어 주시니 이 은혜 어찌 갚을지 모르겠소이다.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슨 은혜이겠소.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더욱 단단히 엮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칠복의 상처는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이 용기를 내어 월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소이다. 무슨 말씀을 말하시는지요? 내 평생 꿈꿔온 것이 있소이다.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소이다.
칠복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노비로 태어나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그에게 이 작은 산골집은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월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오랜 고독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천한 놈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란 거 잘 알고 있소이다. 바다만 주신다면 내 평생 그대를 위해 살겠소. 칠복의 진심 어린 말과 눈빛의 월심은 저 또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고 참으로 쓸쓸했소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물 한 사발 떠다 놓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칠복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추노꾼이 여기를 찾아낸다면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시민의 집에서 밤마다 남정네 그림자가 보인다는데 어디 남정네를 들였나? 설마 새 신랑을 들인 것 아닐까? 저렇게 곱고 나이 어린 과부가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깝긴 하지.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월심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가운 걸 느꼈습니다. 월심아, 혹시 집에 누가 있어? 일감을 가지러 가는 아랫마을에 사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월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과부가 어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여편네들이 남의 집 일에 말이 많아 뭘 그렇게 쑥덕거리는지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한동안 안 내려왔더니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월심은 식은땀을 흘리며 둘러댔지만 할머니의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월심은 칠복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방님, 여기 있는 게 위험해질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소. 칠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각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월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당장엔 떠날 수가 없었기에 낮에는 집에서 나와 더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 있고 밤에만 다시 집으로 내려와 조심스러운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위기감 속에서도 두 사람의 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부인을 만나 내 팔자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소이다. 칠복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평생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월심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칠복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서방님을 만나 저 또한 웃음을 되찾았소. 월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준 칠복에게 온 마음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확인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새벽녘 월심이 먼저 깨어나 칠복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칠복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애틋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월심의 집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이 늘었고 마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은 확신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월심이가 분명 남자를 숨기고 있어. 과부가 혼자 살기 어려우니 그럴 수도 있지만 꽁꽁 숨겨둘 때는
어떤 사내인지 의심이가. 월심이 한참 동안 보이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랫마을에 사는 순심댁이 월심을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월심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정말 사내를 들인 것이야? 무슨 그런 말씀을. 사내가 어디 있겠어요. 계속 몸이 좋지를 않아 한참을 못 내려갔더니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순심댁의 눈은 월심의 집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나누다 순심댁이 내려가고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여길 떠나야겠소.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소. 날이 밝으면 떠납시다. 두 사람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떠날 채비를 하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운명의 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말 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추노꾼들이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월심과 칠복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망간 노비를 찾고 있다. 이 자가 숨은 곳을 알려주는 자에게 포상을 할 터이니 보는 즉시 아르시오. 추노꾼 우두머리의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칠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인, 이제 끝난 것 같소. 부인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저들을 피해 우선 몸을 숨기리다. 기다리고 있으면 내 갈 터이니 어서 돌아가시오. 월심은 안절부절하며 칠복이를 붙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혼자 갈 수는 없다며 꼼짝도 하지 않는 월심이를 붙잡고 칠복이는 집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 월심이를 방에 데려다 놓고 금방 다시 온다. 안심을 시키고 돌아서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고 추노꾼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 쥐새끼 같은 놈. 아니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월심이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추노꾼들은 칠복을 끌어냈습니다. 목이 터져라 칠복이를 부릅니다. 칠복이 끌려가며 부르짖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월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칠복은 관가로 끌려가 태형을 받았고 도망친 노비에 대한 형벌은 가혹했습니다. 내 이놈, 먹여주고 입혀준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고 도망친 죄를 어찌 갚을 것이냐. 칠복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월심 생각만 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한편 월심도 노비를 숨겨준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난 듯 몰려왔습니다. 도망 노비를 숨겨준 것도 모자라. 과부 주제의 사내를 거두고 이 무슨 짓이야 그래. 남자가 그리 아쉬웠나. 그렇게 안 봤더니 아주 당돌하네 그려. 월심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칠복은 월심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관리에게 재차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월심에게도 태형이 내려집니다. 전연을 곤장 30대를 치고 내치거라.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칠복은 주인에게 돌려보내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월심도 연약한 몸으로 벌을 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로 보이는 어느 원로가 관가에 나타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노비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소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 칠복이라는 자의 원주인은 이미 병으로 사망했소이다.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오는 길이었소. 주인이 죽었으니 이 자는 이제 그곳으로 돌려보내질 이유가 없소이다. 그뿐만이 아니요. 이 자는 의병으로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요. 원로가 목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칠복은 단순한 도망 노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운 의병이었습니다. 이 원로는 칠복이와 전투에서 함께 싸웠던 의병장이었던 것입니다. 원로 뒤를 따라온 다른 몇 명의 사람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요. 우리는 이 자와 전투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이요. 외적과 맞서 싸우다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는 들었는데 어찌 노비로 팔려가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라를 위해 맞서 싸운 자를 어찌 이리 대한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는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칠복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고 월심도 함께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 칠복을 만나기 위해 의병장이었던 원로가 칠복이 도망 노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방으로 나서서 칠복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칠복과 월심. 하지만 마을에서 더 이상 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시선과 소문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어떻겠소? 칠복이 말했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서 뿌리 내리고 살 자신 있소. 칠복이 월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마침내 봄이 찾아왔고 새로운 마을에 정착한 월심과 칠복은 작은 농토를 일구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있으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두 사람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함께 씨앗을 뿌렸습니다. 월심과 칠복의 밭에는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곡식도 잘 익어갔습니다. 부인, 올해 수확이 참 좋겠소이다. 그러게요.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소. 두 사람은 나란히 기대고 서서 자신들이 일군 밭을 바라보았고 칠복은 월심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달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달빛 아래 시작된 운명이 햇살 아래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참된 인연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